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환장 토크쇼 진행을 맡은 한석준입니다. 대환장 토크쇼. 이게 오늘 환경 얘기하는데 대환장이 뭐예요? 요새 저 MZ세대 하면 흉내내봤는데 다 그렇게 줄임말로 쓰더라고요. 줄임말. 네네네. 대환영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대환영. 대환영. 네. 물론 여러분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환장 토크쇼고요. 대국민 환경 토크의 장. 요거를 이제 줄여서 완장. 요새 이게 MZ세대 줄임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실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 격공 중인 거 아니에요? 격한 공감 중인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써요? 진짜 아저씨 같아요. 진짜요? 이거 안 써요? 격공, 진짜? 격공. 형 이미 지났지 그거. 그래? 6개월 전이었어요. 나 다 한다고 들었는데. 저 팔찌 멋있는 거 했네요. 뭐 발씨는 뭐 좀 주제 맞게 업사이클링 발씨예요. 오, 네. 업사이클링 발씨요. 네. 어떻게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 뭐 만들고 그래서 좀 해봤어요. 그래요? 주제 맞게. 네. 자, 요즘 뭐 소품이든 옷이든 이 버려진 물건들을 새롭게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게 MZ세대들한테 아주 유행이라면서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가치 소비라고 하나요? MZ라고 하니까 네. 자기가 어쨌든 가치 소비가 기본적으로 뭐 명품이든 네. 뭐 옛날에는 좀 가성비 제품 이런 걸 좀 많이 찾았다면 요즘은 자기가 좀 꿈꾸는 혹은 좀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에 맞는 소비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좀 의미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좀 보여주고 미닝아웃이라고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미닝아웃. 근데 뭐 우리가 저기 소개를 못 해가지고 저 두 분 어떤 분들이신지. 일단 저는 주식회사 스타스테크의 네. 불가사리맨 양승찬입니다.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뭐 회사 내에서 뭐 제일 권위 있는 느낌은 아니고 좀 밑바닥에 좀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사장님들 밑바닥에 네, 좀 결정권도 그닥 뭐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뭐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좀뭐 약간 좀 주눅 들고 약간 그런 그래요? 그런 편입니다. 그럼 저기 우리 저 TV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 사장실은 있어요? 사장실? 사랑실 중요하지. 있긴 있죠. 소파 됐어요. 있고. 있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약간 좀 왕따를 좀 몰아놓는 그런 방 느낌? 저도 좀 외로워가지고 가끔 자주 나갑니다 그냥 방 밖으로. 나가면 들어가 계세요. 맞아. 들어가 계세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 밑바닥에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윗바닥에 있는 말단 사원이고요. 유황킴벌리. 실세 이런 느낌. 네, 실세입니다. 밑바닥에 말단사. 네, 윗바닥에 말단 사원 유황킴벌리의 김나연입니다. 그래서 환경 표지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크인데요. 환경 표지 인증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제품에 환경 표지를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사무용품이나 가구나 주택용품, 건설용 자재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에 이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환경 표시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죠. 실제 보고 구매합니까? 네, 실제 저 좀 그런 거 많이 매번 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독일 유독 뭐만 하면 독일 막 환경 독일 항상 이렇게 좀 들은 게 있어서 그 스스로 좀 그런 라벨 좀 많지 않나요? 많기는 하고 그리고 아마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블루 엔젤 라벨이라고 하는데 그거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많이 듣잖아요. 뭐 독일 사람 환경 항상 환경을 신경 쓰고 한 79%도 그 라벨 알고 34% 매번 그 라벨 찾고 구매한다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독일 사람은 환경 신경 쓰는 거 좋지만 오히려 너무 환경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도 좋을까 정도요. 좀 피곤할 정도로 신경을 쓰는군요. 피곤할 정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나요? 사실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에코라벨에 대한 인식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같은 이제 수출 국가들도 유럽 시장에 이제 진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에코라벨에 대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한다고 합니다. 아까 불가사리맨이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차량 부식, 뭐 도로 파손 이런 것들이 덜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만드는 거죠.
눈 온 날 제설제를 워낙 많이 뿌리니까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빨리 세차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밑에를 한번 청소해야 좀 덜 상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실제 이제 차량 하부 부식되는 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눈이 오는 지역이랑 눈이 덜 오는 지역이랑 중고차 가격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차량 하부 부식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 당연히 차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식이 소금, 염화칼슘 이런 일반 제설제가 100만큼 부식이 되면 저희는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돼. 아, 독일도 제설제 많이 써요? 눈 오면? 아니, 눈 오면은 해야죠. 그냥 냅둬요, 눈? 아니 뭐 어차피 눈 많이 오는 동네니까. 많이 오는 동네도 있고 우리 동네 안 와요. 안 오는 동네예요 거기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 남은 폐기물 액상 얘기는 뭐예요? 일단 저희 회사가 친환경 제설제만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네. 저희도 해양 폐기물인지 불가사리를 활용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친환경 제설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건 우리가 다시 버려야 되는 건가? 그럼 완벽한 친환경이 아닌데 지금은 불가사리에서 콜라겐을 추출을 해서 저희가 화장품 원료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콜라겐까지 추출해도 남는 폐액이 있잖아요. 네. 이 폐 액상 비료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딱 3단계를 거치면 불가사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죠. 업사이클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는 거죠. 요한 킴볼리는 네. 왜 나오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 보시면 화장실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쵸. 우리 유명인이에요 우리. 그래서 저희는 회사는 화장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둘둘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 대신 네. 저희 회사가 만든 화장지는 이렇게 뽑아서 쓰는 화장지라서 실제로 화장지 총 사용량에서 한 4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0%? 아니, 화장실 네. 변기 옆에서 쓰는 건데 뽑아서 써요? 네. 아 진짜요? 그 이 뽑아서 쓰는 것만으로도 사용량이 줄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두루마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아서 좀 많이 쓰게 되고 낭비하게 되는데 딱 뽑아서 쓰니까 자기가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약간 어떤 브랜드들은 끼면 막 네. 여러 개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연구하겠네 그러면. 네. 최대한 같이 여러 개 안 뽑히는 그런 기술? 하나만 네. 나오게. 근데 이거 너무 얇게 쓰면 네. 이거 손가락이 뚫리는 거 아닌가요? 이 굉장히 좋은 이거 포인트이신데요. 묻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장 물론 뽑혀놨는데. 묻으면 안 예, 되죠. 예. 네.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화장지라고 다 같은 화장지가 아니고 핸드타올은 인장 강도라고 하는 그 물에 젖었을 때 강도를 높여서 안 찢어지게 그리고 한 장으로 충분하게 만들고 화장지는 이제 물에 플러싱이 잘 되게 그래서 변기 막힘을 해결하는 쪽으로 좀 두 가지 기술을 나눠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화장지 이거 네. 변기 옆에 화장지 네. 안 떨어지냐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아, 가볍게 만드셔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한 장으로도 되나요? 한 장으로도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네. 다녀오시죠. 화장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향제 부분에서는 이제 유해물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향제가 인간이 느끼기에 약간 자극적이고 방향제 썼구나 이렇게 느끼려면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미료? 네, 그게 말하자면 MSG 알러젠 같은 게.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좋은 향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좀 더 비싸지더라도 그런 향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그 앞서서 그 환경 활동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닉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연은 비건이라서 뭐 고기 아예 안 먹지만 저는 고기는 먹고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는 안 먹어요. 근데 자식들이 고기 안 먹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건 누구나의 개인 선택이라서 고기 살 때도 어떻게 보면 잘 키우는 고기 그냥 고기도 이제 인증 라벨 뭐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해서 가능하면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아, 이거 플러깅은 얼마나 자주 해요? 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하는 것도 이미 있지만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 인스타그램 반 이상 지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하루 쓰레기 많이 줬기 때문에 아. 제가 이제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거 찾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예요? 한강에서 노트북 찾았고요. 노트북이요? 그리고 아직 안연 와인병도 이제 찾은 적도 있고요. 그건 빠뜨린 것 같은데? 그게 갈 때마다 신발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신발은 사이즈만 맞으면 뭐 마트 갔을 필요 없이 저랑 같이 가시면 아니 근데 사실 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린워싱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근데 사실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적인 활용을 위해서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친환경적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좀 파헤치는 성격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컨셉적 친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위험한 선택 그리고 오히려 더 쉽게 들통날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우리보다 더 MZ세대인 20대 초반 56% 이상의 사람들이 더 비싼 제품이더라도 환경적인 제품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그 소비층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회사들도 이제는 이런 공약 세우는 것도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린을 마케팅으로 사용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뭔가 좀 선도 국가로 뭐가 K-그린, K-환경 이런 것도 낼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배제하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소비자들이 조금 비싸도 환경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제조자로서의 책임은 이제 진짜로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고, 또 인증 제도로서는 환경표지 인증이 그런 꼼꼼한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표지 인증이 역으로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환경표지 인증 얘기하셨으니까 진짜 그 받기가 되게 어렵다면서요. 네, 제품 담당자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 어떤 인증보다도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까다롭고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품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환경표지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우면 받았을 때 기분 되게 좋았겠어요. 아, 좋았죠. 일단은 저희가 진짜 친환경 제설제다라는 거를 공인을 받는 기분인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우리가 우리 제품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이득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일석이조인 거죠. 아니 그 실제로 받을 때 어떤 노력을 했었어요? 일단은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설제 카테고리 안에서는 네. 제설제가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제일 큰 게 도로 파손, 뭐 차량 부식 이런 거니까 네. 그거를 일반 제설제 대비 몇 퍼센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칼 같은 퍼센티지 기준이 딱 있고요. 되게 떨렸겠는데요? 네, 되게 떨리고, 그리고 그걸 또 계속 매년 검사를 하니까. 아 매년 해요? 네. 이거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사후 검사를 계속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된 제품도 이미 샘플링해서 네. 납품된 제품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사기 안 치는지. 네. 네. 또 매년 조금 더 강화될 거니까 또 맞아요, 맞습니다. 그 유한 킴벌리도 환경표지 인증 받은 게 많아요? 네, 저희는 생산 과정도 쭉 한번 지켜보시고, 또 저희가 화장지에 쓰이는 부자재들도 어디서 들여오는지, 또 그런 거래 명세서들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또 다 만들어진 제품은 이제 공장에 이따시만큼 쌓여 있는데 거기서 임의로 추출을 해서 사인도 하죠. 거기 사인을 하셔가지고 그 제품 그대로 공인을 하고 뜯을 있어요. 수 없게. 밀봉해서 네. 이렇게. 떨어진 적 없어요? 떨어진 적?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떨어진 적 없고. 네. 그럼 우리 인터넷으로 살 때는 어떻게 찾아요? 예를 들어서 디퓨저를 사고 싶으면 친환경 디퓨저, 친환경 키워드를 붙여서 하면은 이제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이라고 제품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K-외국인. K-외국인들. 네, 닉과 줄리안. 네. 어제 에콜라벨 보시니까 줄리안은 볼 것 같아 왠지. 그냥 안 물어봐도 되고. 네. 닉은 봐요? 물어봐 주세요. 그래. 아, 그럼 보세요. 이거 보려고 하죠 당연히. 그리고 요새 또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생겼더라고. 약간 그런 데 가면은 거의 다 이제 이미 친환경 제품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마음 안심이 돼요. 지금 오늘 얘기 들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이 과정 힘들었던지 또 알게 돼서 앞으로 안 봤던 제품도 더 보게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저도 대결하게 볼 것 같습니다. 게이 외국인으로서 이 게이 타국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는 항상 쉽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증 붙이는 제품도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대로 봐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알게 됐으니까 좀 더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올 끝으로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은 갈수록 뭔가 비싸도 환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뿌듯함, 내가 환경에 대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가치, 사회적 가치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려면 선행 조건으로 이제 올바른 제도가 있어서 그걸 꼼꼼하게 이게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뿌듯함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환경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한 키워드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점점 대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환경적인 게 더 경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경 문제가 이 탄소 배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 탄소 배출권 자체를 정부가 거래할 수 있게 하면 탄소 배출을 덜 시키는 솔루션이나 제품들, 그 공정들이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경제적인 솔루션이고 더 경제적인 제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보다 친환경적인 노력들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면 저희가 더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할게요. 저 짧게 할게요. 네. 환경은 우리 먹고 살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살게 해야죠. 짧고 강하게. 아까 얘기했던 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유해한 제품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일종 피해 주잖아요. 건강적인 측면이라거나 우리 먹거리도 많이 파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제품 살 때는 바로 돈 내지 않지만 가끔씩 약으로든 아픔으로든 병으로든 비를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나라에서 다음에 그런 제도 같은 것 좀 더 많아지면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런 친환경 제품은 그냥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되게 필요한 게 이런 대화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하면서 이런 솔루션도 얘기하고 또 서로의 간에 그런 생각도 공유하게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환경 생각하는 거 단순히 그래 나무 좋아하는 사람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꼭 함께 인간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욕심 냈네. 여기 얘기만 하니까 죄송해요. 여기도 승부욕도 냈네요. 당연하죠. 다 편집될 것 같지만. 근데 오늘 정말 환경에 대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누기도 했고, 또 많이 나누는 와중에 되게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난 정말 그 욕심이 좀 나요. 이런 주제들을 잡고 좀 더 깊게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대국민 환경 토크회장 대환장 토크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시.